자,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수능 특강 독해 연습 1강 6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카이브는 기록 보관소가 되겠고요. bureaucracy는 관료 체계 되고요. annotation and notate 이렇게 해서 추석을 달달한 의미입니다. 그다음 볼까요? 그것은 책상에 앉아있는 통치자, 룰러 이게 의미하는 바를 말합니다. 과정, 주어가 되겠죠. 과정, 어떤 과정? state formation, 국가 형성되고 centralization government, 정부가 중앙 집권화되어가는 in early modern Europe, 초기 근대 유럽에서 됐죠? 초기 근대 유럽에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통치 체제가 중앙 집권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은 involved 포함합니다. 사용을 포함합니다. 어떤 사용? of 다음에 ing, 추상명사 ing입니다. 증가시키는 사용을 포함합니다. 많은 양의 정보를 증가시키는 사용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 나온 다음에 sport가 나오죠. historian, 역사학자들은 have noted, 주목했습니다. 등장을 주목했습니다. 무슨 등장? Canadian socialist Dorothy Smith quoted textually mediated from ruling, such as writing,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죠. 역사학자들은 캐나다 사회학자 도로시 스미스가 문서를 매개로 한 통치 형태라는 그런 것에 등장을 주목했는데 문서를 매개체로 하는 그런 등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such as writing letter, 편지 쓰고 또 writing 뭐 써는 거고요. annotating, 주석 달기, 리포트의 보고서의 주석 달기, 그리고 issuing form and questionnaire, 그리고 이제 설문지 어떤 그 폼들은 문서의 형태, 그리고 설문지를 발행하는 것. 요런 것 같은 문서를 매개로 한 통치 형태인데, 요런 것들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빙이 빠졌죠. associated with, 요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뭐요? 자, what is variably known as information state? 요런 것들은 뭐하고 다양하게 알려져 있냐면, 정보국가 아니면 archive, 기록 보관소로서의 국가 아니면 종이 문서로서의 국가 요런 것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이고요. 요거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까요? 문서를 매개체로 하는 통치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은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 뭐로 알려져 있냐면 보세요. 어떤 정보국가 또 기록용 국가 문서 국가 이런 걸 알지. 근데 지금은 어떤 단계에 있냐면 추상명사 process 단계 어바 이제 변화되는 단계입니다. 그 자체가 뭐로 변화돼요? 디지털 국가로 변화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nalysis based on syntax를 한번 해보면요. 역사학자들은 캐나다 사회학자인 도로 스미스가 부른 것의 등장에 주목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죠? code를 문서를 매개체로 한 통치 형태라고 불렀는데 이런 것들은 뭐와 같냐 하면은 보세요. 편지 쓰기, 말이를 써기, 보고서에 주석 달기, 또 형태나 질문지에 질문지를 이제 설문지를 발행하기와 같은 것이었는데 이런 문서로 매개체화된 통치 형태는 associated with 관계가 있었습니다. 됐죠? 뭐와 관계가 있었냐면 정보국가의 형태
기록 보관용 국가, 문서 국가로 알려져 있는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단계? of ing죠. 바꾸는 단계입니다. 그 자체를 디지털 국가로 바꾸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arrive라고 하는 것은 작년 수능에 나온 것처럼 advent, 도래, arrival, 출현. 이렇게 작년에 수능에도 약간 바꿨죠. rise, arise, arrival, advent. 비슷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 앞에서 말했죠. this 명사는 this 다음에 이 명사가 오잖아요. 그럼 이 명사는 summary word, 요약어가 되겠습니다. 앞에 과정이 나왔죠. 이 과정은 be described as 뭐뭐로서 묘사되었습니다. 그 용어의 본래적인 의미의 관료제의 등장으로 묘사되어지는데 본래 의미가 뭐냐면 통치입니다. bureau, 책상의 통치. bureau, 요거는 동의어죠. 사무실. 그리고 office, 그 사무실의 직원. 그죠? 사무실, 혹은 그 사무실의 직원에 의한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실은 issued. 자, 글로 쓰여진 명령을 발행하고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따르고 있고 세 번째 동사 record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이런 파일에 써 있는 이런 명령들을 어떻게 한 채? together with record 이런 정치적 상황에 있는 보고서와 더불어 그렇죠? 국내 domestically 그리고 해외에 그리고 국내 해외에서 있는 이런 정치적 상황에 대한 보고서는 associated 주격이죠. 어, 어떤 것을 결정을 내리는 것을 assisted 도와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 위에 있는 이런 통치자가 점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인투는 결과죠. 변화의 결과. 책상 위에 앉아있는 통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예가 뭐죠? 필립 II, 스페인, in 16th century, 16세기 필립 2세의 유명한 예, 그리고 또 17세기 프랑스의 루이 폴틴, 14세가 예가 되겠습니다. 예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하고 있냐면 1강에 여러분 교재 1강 1강에 6번이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자, 찾았나요? 1강의 11페이지. 6번.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통치자인데 찾는다고. 통치자인데 engage in 어디 어디에 가담하다 이런 뜻이죠. 통치자인데 결정에 reaching은 타동사면 이르기 전에 폭넓은 토론에 가담하는 통치자. 그건 아니고요. 이번엔 dictator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그죠? control the flow of information to suppress 반대하는 사람들을 suppress 압제하기 위해 정보의 흐름을 컨트롤 통제하는 독재자 그런 말도 아니고요. 왕인데 중앙집권적인 권위가 없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관료적 구조가 없는 왕 그것도 아니고요. 해를 수반 우두머리입니다. 정부의 수반인데 이 정부의 수반은 선호하죠. 평화적인 협상을 뭐 위로 armed conflict라고 하는 것은 또 무력이죠. 무력 그죠? 무력 충돌 armed는 무장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력 충돌 위로 이 말이죠.
이게 틀렸고요. 5번은 이제 reader인데 relies on written communication to govern state.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하여 문서에 쓰여진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에 relies on 의존하는 지도자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을 한번 잡아보면 메인은 이제 초기 근대 유럽의 국가의 형성인데 이건 주로 이제 문서로 쓰여진 소통에 의존하는 거고요. 뭐를 특징으로 하냐면 marking, 관료제의 등장을 특징으로 하고요. 또 이동을 특징으로 합니다. 어, 수리에 의해서 통치되는 행동에 의해서 통치 형태가 이동하는 걸 뜻하죠. 요거는 틸이 아니고요. 그만큼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정보입니다. 정보 사용이죠. 정보 사용. 정보 사용과 관료제입니다. 초기 근대 유럽 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제목은 정부의 형성인데 땡땡 하고요. 프라메 A to B니까 말을 타고 달리는 왕에서부터 문서로 쓰여진, 즉 문서에 쓰여진 것을 다스리는 그런 왕,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7번은요. 7번. 7번은 그 보면 어디에 빈칸이 있나요? 한 첫 번째쯤에 빈칸이 있죠. 여러분 교재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리플리케이션은 이제 반복 실험이라는 뜻이 있고요.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이파시스는 가설인데 하이프가 언더죠, 언더.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려고 하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설은 이제 자료를 먼저 모아요. gathering, material. 그 다음에 자료를 모은 다음에 가설을 설정해요. setting hypothesis.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해요. testing hypothesis. 그게 다 되고 나면 thesis, theory, 이론이 되죠. 그렇습니다. finding은 이제 발견물이라는 뜻도 되고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의미죠. 그다음에 연구 결과라는 뜻이 되고요. finding 혹은 또 어떤 수능 지문에 finding에 s를 붙이면 findings 이렇게 되면 그때 연구 결과가 되겠죠.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어지죠. 요렇게. 반복 실험, replication. 반복 실험의 주요 목적, repeated test가 되겠습니다. 반복 실험의 주요 목적은 determine, 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to what? 그 정도는 뭐냐면 관찰된 관계가 generalize, 관찰된 관계가 일반화하는 거죠. 일반화하는 거. 그죠? 관찰될 관계가 across different tests of research hypothesis. 어, 관찰된 관계가 아주 그 연구가설 different tester, 다양한 실험에 걸쳐서도 across different tester, 다양한 실험. 그 연구가설이 다양한 실험을 걸쳐서도 generalize, 일반화될 수 있는지의 정도를 알아보는 거죠. 이해되죠? 그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A는 B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구가설의 주요 목표는 결정하는 거다. 정도를. 어떤 정도 관찰된 관계가 일반화될 수 있는가. 다양한 이런 테스트를 넘어서 그런 얘기죠. 그러나 finding, 어떤 연구 결과가 does not generalize, 저는 일반화되지 않는다는 것. 즉, 일반화되지 않기 때문에 does not means 그게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게 not interesting, 흥미롭지 않다거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Indeed, 실제로 과학은 proceed, 진보합니다. 뭐에 의해서 진보해요?
이전에, 이전에 demonstrated relationship, 이전에 밝혀진, 서술된 이런 관계를 위해서 이런 관계에 대한 limiting condition, 어떤 제한된 한계, 컨디션에 S가 붙었죠. 그죠? 제한된 한계 혹은 한계 조건을 발견함으로써 과학이 계속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이 어떤 그 제한된 한계를 발견함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도와주는 말 스포트가 나오죠. 그 관계가 호우되는 이때는 뭐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유효하다. 그죠?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모든 환경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그런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scientific theory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 빨간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이론이 modified, 수정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뭐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정보, 즉 그들의 한계에 대한 점점 더 많은 정보가 발견되어짐에 따라 이 과학적인 이론도 수정이 된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가 또 나옵니다. 예가 뭐가 나오냐면 이 흥미로운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흥미로운 문제들 중에 하나, 이게 핵명사가 되겠죠. effect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얘가 A고요. 얘가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ng는 얘를 수식해 주죠. 그래서 어떤 폭력적인 자료의 노출이 공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investigating, 조사하는 그런 연구에서 흥미로운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게 동사예요. concerned, 관심을 가집니다. 대디아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대은 추정명사 다음에 보충절이 나오는데 보충절 속에 이렇게 부사들이 탁 안겼죠. 그래서 비록 잘 알려졌다. 뭐가 폭력적인 것을 보는 것이 텐투는 2분의 1 조동사니까 동사가 오죠. 뭐 하는 성향이 있냐면 평균적으로 해서 공격성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happen, 일어나는 것은 아니리라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장 구조는 이렇습니다. one consent. 그래서 이 one이 뭐냐면 이게 이제 핵명사예요. 핵명사. 이게 핵명사고 모든 동사 핵명사에 일치한다. 이렇게 된 건데 이 핵명사의 명사 이 구가 확 안긴 겁니다. 그게 어떻게 안겼냐면 effect of A on B라는 거로 안겼죠.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동사인데 여기에는 이제 추상명사 대절이 오고요. 그 다음에 주절,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연결하면 예로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 research investigation, research investigation. 그래서 어, 연구조사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에 하나는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영향을, 영향에 대한 그 연구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에 하나는 데디아라는 사실에 관여하는 것이다. 데디아라는 사실이 뭐냐면, 어, 폭력적인 것을 보는 것, 뭐 비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보편적으로 공격성을 증가시킨 경향이 있다라고 잘 알려졌지만 이것 앞에서 말한 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에 관여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의 핵명사가 그 사이에 길어진 거죠. 그런데 이 동사 다음에 또 명사절이 이렇게 계속 길어진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to가 되겠죠. 원래 이제 to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이동됐습니다. 가주어.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요? 이렇게 참가자 반복 실험. 요것을 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대요. 뭐 하려고? 결정하기 위해서. 뭘 결정해요? 자, 어, 어떤 사람이, which people, 어떤 사람이 폭력적인 자료에 노출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will be influenced, 받을 것인지, 또 which people,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지, 요걸 determine, 구분하기 위해서 반복 실험을 conduct, 행하는 것이 extremely,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빨리 안 나와요.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1번. 여러분 계시고 7번에 1번 보면 특정 그룹을 위해서 설계된, 디자인, 설계된 전문화된 지식을 developing, 개발하는 거다. 요거 아니죠. 아니. 2번은 emphasizing discovery of a hypothesis can be generalized. 일반화되어질 수 있는 가설을 발견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 이거 아니고요. 3번은 generating numerous hypotheses across different fields of research. 서로 다른 필드 분야를 걸쳐서 어, numerous 수많은 가설을 일반화하는 것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helping 돕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부과되어진 한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누가? 인류가 human population, population이 이제 사람한테 쓰면 인류지만 짐승한테 쓰면 개체죠. 그러니까 인류가 adopt 적응하도록 돕는 겁니다. 어디에 적응해요? remit 한계입니다. 한계. adapt to는 전치사죠. 환경에 의해서 부과된 그런 한계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 말은 좋지만 틀렸습니다. discovering remit condition for previous 제시된 그런 이전에 제시된 혹은 입증된 그런 관계에 대한 제한된 조건을 발견하는 것. 그죠? 이게 4번이에요. 4번. 빈칸 채우기. 그래서 이제 메인은 이렇게 잡죠. 메인은 이렇게 잡습니다. 반복적인 실험이 있잖아요. 이 반복적인 실험은 드러냅니다. 언제 또 누구를 위해서 과학적인 그 발견물들이 apply, 적응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서 highlighting the limit, 한계를 강조하며 또 이론을 더 세련되게 함으로써 이렇게 큰 말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역할이죠. 반복 실험의 역할입니다. 뭐에서? 이런 연구에서 반복 실험의 역할이고요. 또 과학적인 발견물들을 refining, 세련되게 하는 겁니다. 제목은 과학적인 반복 실험 땡땡 하고요. 이론들을 강화시키는 한계들을 검증한다, 실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8강을 보겠습니다. 8강은 이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통화하는 게 이게 집중력 굉장한 방해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첫 번째의 빈칸이 있습니다. 아니 세 번째네요. Passenger disrupt는 이제 붕괴시키다라는 뜻이고요. likely 있을 법하다, demanding은 부담이 된다, 뭐 이런 뜻이죠. 여기 있는 거는 allocation 방해고 여러분 다 알아야 됩니다. 컴퓨테이션은 계산이고요. 픽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나 미국 사전 찾아보면 영국도 마찬가지 여부 부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동사 다음에 부사가 걸쳐서 전혀 다른 뜻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 구동사라고 하는데 얘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구동사 중에 픽업이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는 뭐 물건을 집어 올려 사람 태우다 이거만 아는데 고3 올라가면 병 걸리다 이런 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동사. 예, 요런 게 있습니다. put off라고 할 때
요 푸시라는 이 동사와 얘는 부사예요. 그래서 이제 부사는 스트레스 오잖아요. put up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 구동사예요. 동사. phrasal verb인데 이 구동사는 이게 이제 우리가 postpone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미루다, 연기하다인데 이 postpone이라는 것보다 이걸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뭐 put up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하면 오늘에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요걸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구동사가 왕왕 나옵니다. 구동사는 세 가지예요. 이게 이제 딱 붙어 다니는 놈이 있고 분리되는 놈이 있고 완전히 붙어 다니는 놈, 떨어져 다니는 놈.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또 구동사가 이게 이제 구동사라면 눈이 조금 동사를 보는 눈이 나아지겠죠. 근데 얘는 자동사의 부사가 붙을 수도 있고요. 타동사의 부사가 붙을 수도 있고 어쨌든 20가지의 뜻이 있는데 병 걸리다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알아놓으면 좋겠죠. 자, 여러분 교재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8번요. 13페이지. 자, 아침이라서 목이 걸걸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니네. 요거를 해야 되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Having conversation on a mobile phone while driving. 운전 중에 휴대전화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은 so much more disruptive 방해가 된다는 거. 훨씬 더 방해가 된다. 훨씬 더 방해가 된대. 뭐보다? Having conversation with a passenger car. 차 안에서 passenger, 승객 하지 말고 동성자와 대화를 가지는 것보다 훨씬 much 더 방해가 된대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보면 그럴듯한 이유는 뭐냐 하면 a likely reason이 나와 있죠. 가능성입니다. probability. 한 가지 가능성은 그럴듯한 이유는 그 휴대전화로 이제 통화를 했을 때 loss of control over situation 이게 뭐가 들어가냐 이 말이죠.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을 때는 뭐 하겠습니까? 상황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게 답이죠. answer. 왜 그런지 보세요. 이거 이제 참고로 해야 되죠. 차 안에 있는 승객들은 픽업은 알아채다. 아까 구동사라 그랬죠. 비언어적인 대화로부터 알아챕니다. 비언어적인 대화가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 됐나요? 운전하는 사람이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주요 업무. 어떤 주요 업무냐면 추상명사 다음에 of ing가 왔죠. 주요 업무, 운전을 하는 주요 업무. 때때로 운전을 하는 주요 업무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할 때? 후자가 까다롭게 돼. 후자는 요거죠. 운전을 하는 주요 업무. 즉 운전을 하는 주요 업무 후자가 까다롭게 되었을 때 이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주요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됐나요? 과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비언어적인 사실로부터 이걸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차 안에 있는 동성자 있잖아요. 차 안에 있는 패신저는 픽업 알아챕니다. 비언어적인 신호로부터 차 안에 있으면 이제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아채잖아요. 뭘 알아채냐면 이 운전수가 이 때때로 운전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구나. 뭐에도 불구하고 when 그 후자가 까다로워졌을 때 when 후자는 아까 여기 운전이죠. 즉 운전을 하게 되는 주요 업무 이게 까다롭게 되었을 때 집중해야 되겠네. 요걸 그 비언어적 신호로부터도 알아챌 수 있단 말이죠. 동승자가 있을 때는.
그런데 a remote interlocutor. interlocutor는 대화 상대자를 말해요. 대화 상대자. 원격 대화자는 대화 상대자. 좀 떨어져서 원격 대화 상대는 훨씬 덜 뭐뭐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신호는 훨씬 덜 알아차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훨씬 덜 알아차리고 또 뭐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떤 인지적으로 부담이 되는 대화를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뭐 할 때 그렇습니까? When the secondary tasker 어떤 부수적인 이걸 해가지고 부수적인 과업이 to be shut down 종료가 될 때요. To devote resources to the main driving tasker. 그래서 devote는 이제 쏟는 거죠. resources 이, 이 자료들을 주요한 운전 과업에 쏟기 위하여 됐나요? 그 부수적인 과업이 need to be shut down. 부수적인 과업이 종료되어야 될 때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운전자가 이제 주의력을 온전히 쏟도록 그런 부수적인 과업이 종료되어야 될 때, 그럴 때 뭐가? 그럴 때 부담이 큰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말을 또 설명합니다. 인지적으로 부담이 되는 대화는 특히 어떤 대화냐 하면 이런 대화입니다. 이거는 대화죠. of which 그 운전자가 little or no control 거의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역동적으로 자신의 인지적인 resource, 인지적인 그 자원 있잖아요.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adjust, 조정하는 거죠. 인지 자원의 배분을 역동적으로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거의 혹은 전혀 통제가 없는 이 대화는 appear, 나타납니다.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입니다. interfere with,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뭘 방해해요? 이 계산을 방해해요. 속도나 거리나 이런 넓이. 이거는 이제 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거죠. 뭐의 결과로? 어떤 감각 임령에 대한 줄어든 attention, 줄어든 어떤 감소, 줄어든 감소. attention이 이제 관심이 확 줄어드는 거죠. 감각 입력에 대한. 그래서 이게 속도를 얼마나 해야 될지, 거리를 얼마나 해야 될지, 요런 도로 폭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해야 될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방해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수는 부연첨가입니다. 아니. 올수는 부연첨가인데요. 그래서 휴대폰의 사용은 또한 demand, 요구합니다. 또 다른 추가적인 어떤 작업을 요구하는데 이게 뭐냐면 such as inputting of telephone number on keypad. 키패드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런데 입력하는 그것은 또한 tend to interfere with 방해하죠. 운전을 하는 주요 업무를 방해해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배경소음에 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안정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즉각적인 방해를 이렇게 금지한다. 4번에 이런 뜻이 된다든지 그 즉각적인 상호작용의 억제한다는 거 아니면 5번 같은 경우에 어떤 언어적인 버블 큐 언어적인 단서를 해석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아니죠. 답이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메인은요. 요지는 이제 모바일 폰 대화가 결국 이제 운전하는 데 방해하더라. 동성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제 운전하는 사람의 통제력과
attention, 집중하는 것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제는 인지적인 영향입니다. 운전하는 동안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지적인 영향. 인지라는 게 뭐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전이 방해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멀리 떨어져서 말하는 것, 차 안에서 대화하는 것.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강인가요? 구강. 구강 보세요. 여러분 교재. 14페이지가 되겠네요. 14페이지. 구강은 이제 또 앞에 빈칸이 있는데 기업이 그 번들링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번들링 묶음이죠. 자, 여기 보면요. 기업들은 firms open, 종종 번들은 이제 package product입니다. 제품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묶음으로 하는 거죠. 재화와 용역, 굿, 상품과 서비스, 재화와 용역 다 좋습니다. 어떤 편리를 위해서, 또 마케팅 목적을 위해서 번들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 shoe vendors, 상품, 신발 판매처는 could sell the wrapped and wide separately. 그러니까 좌우를 분리해서 팔지는 않고요. 거의 all consumer, 그리고 모든 소비자들도 어, 번들로 묶어서 구매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묶음은 또한 도움이 돼요. 판매하는 사람한테. 이게 이제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돼 있죠. 이 묶음이 또한 도와줍니다. 판매자가 더 높은 이율을 끌어내도록 한다. 이게 정답인데요. 뭐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불완전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Preferences for related goods. 관련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 선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완전하게 된 상호 관련된. 다양하다 이 말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가 이런 관련된 상품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양한 선호, various preferences라는 말을 paraphrase 하면 imperfect way, correlated, 불완전하게 상호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할 때 결국은 번드링이 그 셀러, 판매자가 더 높은 이익을 끌어내도록 하는데 도와준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스포츠를 보세요. 보충하는 말. 예를 들면 그 케이블 TV가 있습니다. 유선방송 TV 사업체 서비스가 종종 앞을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기 제공하는데 그것들은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포함해요? 채널을 포함하는데 그 채널은 specialize in sport, in food, drama, and news. 요런 것들을 specialize 좀 특별화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케이블 서비스를 보세요. 유선 방송 업체는 얼라 아 allow 명사 to네요. 역시 사역입니다. allow 명사 to 하게 하다니까 고객들이 채널을 동사 구매하게 하다. in lockout. lockout는 각각 따로따로 이런 얘기거든요. 식당에 가면 보통 이제 맥도날드에 가면 우리 따로 하냐 아니면 통으로 구매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lockout.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자, 이 스포츠 팬들은 스포츠 채널만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케이블 유선 방송 사업업체는 그 대신에 싱글 번들 프라이스 이건 뭐냐면 그 단 하나로 된 그 단 하나의 묶음 가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단 하나의 묶음 가격이 주격입니다. 이것은 much more than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다. 뭐냐면 개별적으로 따로 구매하는 가격보다는 비싸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스포츠와 푸드와 음식과 이런 걸 뉴스를 합친 번들 합친 것의 가격이 훨씬 더
요 가격. 그 서비스가 어떤 스포츠 패키지 하나만으로 초알지 제공하는 그런 가격보다 훨씬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응. 근데 이제 이게 이제 not more니까요. 훨씬 더 비싼 게 아니다. 훨씬 더 비싼 게 아니니까 약간만 더 높다라고 의역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스포츠 채널 여기 하나하나 갖기 많은 같은 4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뭐 2만 5천이라든지 3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신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 유선 방송 업체는 essential 필수적으로 zero marginal cost 마지널 코스트는 한계 비용이죠. 한계 비용이 제로예요. 한계 비용이 추상명사인데 어떤 한계 비용이냐면 selling 파는 한계 비용 어버 다음에 동사 아니니까 한계 비용 어떤 한계 비용 설명해 줍니다. 이걸 이제 우리 영어에서는 complement 보충을 하고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걸 보충을 하고 학자들이 해요. 그래서 한계 비용을 0이 되게 하다. 어떤 한계 비용? 파는 한계 비용입니다. 번들을 파는 한계 비용. 요걸 이제 제로에 가깝게 되는데 이 관행은 뭐예요? 번들링이죠. 묶는 거. 이 번들링이 그 유선 회사의 이윤이 증가하도록 도와줍니다. 헬프는 동사가 바로 올 수 있죠. 목적어 빠지고 그래서 동동이 됩니다. 뭐를? 이윤이 증가되는 것을 돕다. helps increase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답은 1번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보세요. 2번은 이제 read to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2번은요. 그래서 어, 2번은 더 효율적인 차원의 알로케이션 배분으로 이어진다. 3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crease 증가한다. 뭐가요? 고객의 혼란이 증가된다. 4번은 때때로 묶음 상품 번들 프로덕트에 대한 dissatisfaction 불만족을 만들어낸다. 5번은 미안합니다. facilitate 용이하게 한다. 소비자의 소비자의 need 필요 요구 요런 것에 대해서 제품을 더 잘 맞추는 것을 facilitate 용이하게 한다. 답이 1번이에요.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금만 더 하고 출근을 하겠습니다. 이게 메인 요지고요. 이 주제고 이 제목인데 그 회사들이 이제 번들링을 사용해서 촉진시키는 이윤을 어떻게 했어요? 관계된 제품을 함께 파는 거죠. 특히 뭐 할 때 그렇다는 거죠. 소비자의 선호가 다를 때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와 제품 번들링의 전략, 스트래티지가 되고요. 제목은 이제 번들링의 전략. 패키지 거래를 통해서 이윤을 얻는 거죠. 누가 얻겠어요? 기업이 얻는 거지. 자, 10분을 볼게요. 조금 더 빨리 해야 되겠네. 출근하려면. 오늘은 수요일인데, 음, 바쁩니다. 시험문도 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녹음도 해야 되고, 목은 가고, 수업 시간에 좀 잘 들으세요. 쌤이 녹음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졸릴 때, 아침에 목이 안 나올 때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은 뭐 영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 하는 대로 하면 돼요. 1등급 혹은 만점 맞는 사람. 89점이 나오는 사람은 들으세요. 90점부터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89점이 나온다. 쌤 강의 들으세요. 자, 우리는 90점 그 이상이 중요합니다. 또 영어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도 들으세요. 자, 여러분 교재 10페이지니까 아니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출근 시간이 15분 남았네. 빨리 합시다. 7시 반에는 준비해야 되니까. 몇 시인가요? 7시, 1분이네. 7시. 지금 7시 1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아니네. 4월 16일 수요일 7시 1분. 현재 15페이지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같고요. 자,
뇌가 이제 상상하고 실제를 구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맨 마지막이 주제문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many studies. 많은 연구는 보여줍니다. 뇌가 차이를 인식을 못한대요. recognize difference. 잘 상상이 된 경험과 실제 사이를 뇌가 구분을 못한대. 자, 이러한 실험을 한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게 main이고요. 이게 이제 sport, 도와주는 말, example이 되겠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You have beautiful juices, yellow lemon in hand. 뭐 손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란 주스 레몬을 가지고 있다. 레몬을 들고 있다라고 접이 가득한. 상상해 봐요. Imagine you are slicing the lemon in half. 레몬을 slicing half, 반을 잘라서 looking at 보세요. 그 juicy a suck of lemon, 접이 꽉 찬 그 단면, 그걸 보세요. 그리고 imagine yourself biting into the lemon. 하나를 살짝 biting, 깨물었다. 깨무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if you like many people, 너가 like는 전치사예요. 많은 사람들처럼 당신은 you begin to salivate. 침이 고일 겁니다. You may feel some tightness in your throat from sourness. 그리고 어떤 tightness, 탁 조이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Your throat, 아주 신 것, 아주 신맛 때문에 목이 탁 조이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you can see that, 알 겁니다. Real ramen, 진짜 라면이 아니다. Real, authentic, genuine 이런 뜻이 되겠죠. Real, authentic, genuine. You are having, 이걸 안 했네. You are having physiological reaction. 여러분은 생리학적인 반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상상된 경험 됐나요? 상상된 경험에 대한 생리적인 어떤 반응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말해주죠. 요걸 부연첨가 혹은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With organizing, the more vividly, 더비더비가 되겠죠. The more vividly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비교급이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자, 너가 상상해요. 침착하게, relaxed, 차분한 그런 방식으로, passion, 침착하고 차분한 방식으로 정각에 도착하는 것을 the more vividly, 더 구체적으로, 더 생생하게 부사죠. 부사. 더 생생하게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the more your body, 여러분의 신체는 점점 더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신호를 너희 뇌로부터 이게 실제 경험이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여러분의 신체가 여러분 뇌로부터 이 신호를 이게 실제 경험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visualizing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you are practicing the reality. 당신은 실제에 대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즉 현실에 대한 행동을 미리 연습한다. 혹은 you are practicing the reality. 그 현실을 연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쉽사리 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번은 뇌가 이제 새로운 정보를 더 잘 흡수한다. 3번은 you are challenging, 대화적인 사고. conventional, 인습적인 사고에 challenging, 도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ability는 어떤 능력,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뭐를요?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이 develop하고 있다, 발달한다. 여러분의 본능을 통제해야 됩니다. 본능, 어떤 본능? Jump to the conclusion. 결론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걸 jump to the conclusion이라고 하죠.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여러분의 본능을 통제한다. 자, 메인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 두 가지만 했네. 메인은 요렇습니다. 뇌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상상된 경험에 마치 그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센틱인 것처럼, 제뉴인인 것처럼. 뭘 의미하면서 큰마, 시각화를, 뭐죠, 이거? 시각화가, 시각화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생리학적인 반응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Meaning, visualization can influence physiological reaction. 그리고 help, 도와줍니다. 뭐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동동. 실제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마음에 들지는 않네. 그 다음에 power, 시각화의 힘. 어떻게 상상된 경험이 현실을 형성하는가. 이렇게 하면 제목이 괜찮다. 그죠? 자, 메인 또 있네. 아하, 두 번째. 그래, 그래. 이게 더 좋을 것 같네. 봅시다. 요지는 뇌가 반응한답니다. 시각적인 상상에. 뭐처럼 그것이 이 더즈는 욕을 받죠. 반응하는 것처럼 실제 경험에 반응하는 것처럼. 그리고 메이킹 만듭니다. 시각화를 만듭니다. 강력한 도구. 준비에 대한 강력한 도구인 시각화. 큰마가 있어도 될 것 같네. 근데 안 해도 될 것 같다. 파워 힘입니다. 상상의 힘. 그리고 뇌와 신체 시각화. 요건 타픽이고 제목은 시각화. 상상된 경험. 뭐야 이거? 실제 영향. 조금 그러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강인가요? break A into B는 뭐 나누는 거고요. multi dimensional 다차원이고요. 컴포넌트 구성이고요. 방해하는 거고, 리허설 되뇌는 거고요. prejudice 편견이고요. hypothesis 가설이고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아니 하기 전에 페이오프라는 게 이게 나오나요? 우리 책에 페이오프가 뭐죠 이거? 우리 11번 할 텐데 페이오프가 이제 오프는 원래는 분리박탈 제거인데 다 갚아버리다 이런 뜻이죠. 이 구동사예요. 이때 페이오프 그게 이제 명사, 동사, 형용사, adverb, 부사 이런 데는 다 스트레스가 와요. 그 다음에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 관사, 조동사, 관계대명사 이런 데는 안 오죠. 앞에서 요거는 내용어고 제가 말한 후자는 function word 기능어고요. 요건 내용어 content words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건 구동사죠. payoff라는 게 이게 이제 구동사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수지막다 결과 나타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뭘 빚을 갚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로부터 해서 결과가 한 결과가 나타내다 성과가 수지가 맞다 이런 뜻도 되고요. 자동사가 됩니다. 자, 구동사가 나왔고요. 자, 여러분 교재 거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아니네. 맞네. 15페이지 10번. 아니네. 15페이지가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 맨 셋째 줄에 여기 이렇게 빈칸이 있죠. 답을 미리 넣어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봅시다. 11번이네요. In addition to 뭐뭐를 첨가하여 이런 거죠. 어, 가설을 바꾸는 거 이외에도 in addition to 그죠? 뭐과 함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울러서 in addition to 전치사 그죠? 자, 여기 무슨 소리냐면 가설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가설을 변경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 말입니다. 어떻게 가설을 변경하는 것과 아울러서 in addition to가 되겠습니까? By being more specific about which amount of one
variable. 어떤 한 변수에, 됐나요? 어떤 한 변수의 양이, 됐나요? 어떤 한 변수의 양이, what effect? 어떤 한 변수의 양이 무슨 영향을 미치게 됐냐? By being more specific. 자, 어떤 한 변수의 양, 이게 무슨 영향을 가졌냐 하는 것에 대해서 being more specific, 좀 더 구체화하는 거죠. 구체화함으로써, 즉 어떤 한 변수의 양이 무슨 영향을 미치나 이거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you can change, 당신은 가설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being more specific, 구체화하는 거죠. 뭐가 들어가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구체화함으로써 가설을 바꿀 수 있다. 뭐, 한 변수의 어떤 측면이 which aspect of variable, 한 변수의 어떤 측면이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더 구체화함으로써 가설을 바꿀 수 있다. 다시 해석하면 어떤 가설을 변경하는 것과 이 노란 걸로 할게요. 어떤 가설을 변경하는 것 아울러서 한 변수의 어떤 양이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화함으로써, 당신은 can change, 바꿀 수 있다, 가설을. 어떻게 함으로? by 이하를 함으로. 한 변수의 어떤 측면이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화함으로써. 됐죠? thus, 그리하여, if your hypothesis, 그래서 이제 그 if부터, 여기부터는 쉽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설이 아주 그 일반적인 컨셉트, 생각이죠. 일반적인 생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가설을 개선시킬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 breaking, 그 다차원의 construct, 다차원의 개념을 개별적인 차원으로 나눔으로써 and then 그런 다음에 making, 어떤 가설을 만들므로써 이렇게 by making 이렇게 이어지죠. 어떤 가설을 만들면 포함하는 가설이죠. 개별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가설을 만들므로써 쪼개므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반드시 나옵니다. 얘가 나와요. 어떤 얘가 나오냐? 예를 들어서 요런 가설 보세요. 요런 가설 대신에 말이죠. 아,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증가해. 요런 가설 대신에 당신이 이렇게 가설을 hypothesis 가설을 씁니다. 어떤 그 사랑의 측면이죠. 뭐 헌신이라든지 친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증가할 거야. 사랑의 측면이. 요렇게 하라는 거죠. 또 어떤 파트는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 not, 어떤 부분이 will not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어떤 열정적인 사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즉 열정적인 사랑이 증가하는 거 아니라 어떤 사랑의 어떤 측면, 즉 헌신이나 친밀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증가한다. 어떤 부분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rather than,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기억을 방해한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여러분은 기억의 어떤 부분이 스트레스에서 가장 영향을 받느냐, 요렇게 찾는 게 더 나을 거다. 아니면 앵코링은 뭐예요? 부화하기, 리허설은 이제 되뇌이기, 오르가나이제이션 조직하기, 아니면 retrieval, 어떤 기억의 내용을 인출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component, 구성 요소 전략은 paid off. 뭐라고요? 구성 요소의 전략이 social
psychologist, 어떤 사회적인 사회 심리학자들에게 아주 paid off, 성공적이었다. paid off, successful이다. 성공적이었다. 근데 이 사회 심리학자들은 broke down, 선입견을 부셔가지고 뭐로 만들었나요? 이 사람들은 선입견을 부셔서 break down, 그 의식적인 그리고 무의식적인 그런 차원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personality, 그러니까 사회적인 심리학자들은 선입견을 부셔가지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격 심리학자들은 이 global self-esteem, 요 전반적인 자존감을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유형으로 만들었다. 뭐 body self-esteem이라든지 뭐 신체적 자존감이든지 아니면 학업 자존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자존감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은 뭡니까? 2번. 지금 우리는 11번 합니다. 11번에 2번 보세요. 11번에 2번은 이제 어떤 다른 변수가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아니고요. 롤, 역할입니다. 어떤 샘플의 크기의 역할, identifying key variation. 그러니까 이제 주요한 변수를 식별하는데 똑같은 그 샘플의 역할이고 4번은요. 어떤 methodology, 방법론이 변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됐나? 그 다음에 그 변수, A variable, 변수의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백그라운드, 배경. 그거 아니죠. 1번. 그래서 메인 한번 잡아볼까요? 메인은 이제 가설을 refine, 세련되게 하는 거죠. 어디에 집중함으로? 어떤 특정한 구성 요소입니다. 복잡한 변수를 더 클리어하게 하는 특별한 구성 요소. 그리고 더 정확한 연구. 그리고 더 정확하고 더 깔끔한 연구에 이르게 하는 거죠. 복잡한 거를. 세련되게 한 거잖아요. 계속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어떻게? break down. 다차원적인 구조를 나눔으로써, 아까 나눴죠. 여러 개로. 그 다음에 좀 나은 가설. 이게 뭐냐? 요건 뭐에 근거하냐 하면, 특별한 구성 요소로 이르게 하는, 폭넓은 생각이다. 그 다음, 마지막 12번. 여러분 교재 17페이지인가요? 리더십하고 직원의 태도인데, 20분, 4, 5분 만에 하고 출근을 준비하겠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리더는 조직 내의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implement는 실행입니다. 그쵸? 이건 실행이고요. 도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수단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implement, 이러면 수단을 주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책에서는 약속을 이행하다, fulfill, 충족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이제, dog, 오리 연못. 아니, 오리 연못. 이게 뭘 의미하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조직과 리더들은 get into trouble, 곤란에 빠집니다. implement, 실행하는 국면에서, 리더십 과정을 실행하는 국면에서, 그리고 self-serving leader, 누구예요? 자기 이익만, self-serving leader,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요런 리더들은 at the helm, helm이 뭐냐면 이게 틸러, 이게 주도권을 잡은 이런 뜻이거든요. 틸러. 그, 배 키 있잖아요. 그, 원래 그 뜻입니다. 근데 이제 주도권을 잡았다가 at the helm이거든요.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그런 주도권을 잡은 리더.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우리 책 보세요. 컴마가 돼 있죠. 이 사람은 컴마 여기 돼 있는데 안 보이는 컴마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전통적인 hierarchical pyramid, 그 전통적인 이 계층 구조죠. 계층 구조가 이렇게 살아 있고 잘 살아 있는 거죠. 요런 리더에서는. 그리고
happen. What happened? 무슨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누구를 위해서 일하지? 그들 위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 위에 있는 사람 위해서 일하나? 그리고, 이제, the minute you think you work for people, 당신 위에 있는 그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신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당신은 요런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우리 회사 사장이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고 너의 일은 응답하는 거구나, 사장한테. 또 아니면 his whims or wishes. 그 사장의 그 변덕이나 바람, 여기에 반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boss watching, 이 상사의 눈치를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 인기 있는 종목이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get promoted, 승진을 하게 돼요. upward influence skill.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기술, 위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기술. 이게 뭡니까? 눈치 보면서 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술, 요런 기술을 등에 업고 승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조직의 에너지가 위쪽으로 움직입니다. hierarchy. 계층의 위쪽으로 움직여서 away from. 뭐로부터 떠나냐면, 그, 최전방에, front line. 최전방에 있는 사람하고 고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최전방에 있거나 고객인 이 사람들은 그 액션, 행동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신이 얻게 되는 건 뭐냐면, a dog fund입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이 얻게 되는 거? 연못에 있는 오리, 오리 연못, 연못에 있는 오리, 즉 오리 연못이 되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a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것, between A and B니까요. 이거하고 보스가 원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 그럼 보스가 이겨. 그래서 여러분은 have가 사역이고요. 예외적인 사역, 이게 명사고 여기 이제 to be가 삭제되고 ing가 오잖아요. 깨깨거리는 거. 여러분은 사람들이 꾀꾀거리게 합니다. 오리처럼. It's our policy. 이게 우리의 정책이죠. I just work here. 나는 단지 일합니다. Would you like me to get my supervision? 그래서 음, 이건 회사 방침이고요. 저는 단지 여기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상사, my supervisor, 이거 상사를 내가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결국 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그 1번 보세요. 12번에. 1번은 이제 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뭐, 그, 이 회사가 약 평화로워 보여요.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회사가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런데 어떤 그 고객에 의해서 제기한, 숨겨진 난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회사인데, 어떤 그 사장이 강조하죠. 소속감, sense of belonging, 소속감을 강조하고 또 어떤 갈등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 그거 아닙니다. 오르가나이제이션 조직이죠. 그 조직인데 상사가 강화합니다. 경쟁력을. 고용된 사람,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서. 아니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사를 기쁘게 하는 것을 prioritize, 우선시하는 그런 사원들로 채워진 그런 조직. 이게 답이네. 기쁘게 하려고 하는 기쁨조. organization. 자, 5번은요. 이 직원 아무 질문도 안 하고요. 반복적인 업무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상사를 직원들이 모방하게 되는 그런 조직 아닙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메인 잡아보나요? 아, 메인 있네. 구조적인, 아니, 잠깐만. 에이, 두 개를 해봅시다. 두 개가 있네. 구조적인 리더십이
포스트 기릅니다. 문화를 기르는 거죠. 상사 눈치 보기. 그리고 diverting 조직적인 그 위쪽으로 향한 에너지. 그리고 고객들도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건 결국 어디로 이르게 되냐면 뻣뻣한 그런 정책 기반의 반응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하락세가 있습니다. 계급적 리더십의 하락세. 고객에게 초점을 두는 거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메인을 잡아봅시다. 이 개청적인, 이런 거죠. 개청적인 리더십이 잘못 향하게 된 거죠. 에너지를 위쪽으로. 근데 이건 뭘 유발시키나요? 원인이 되게 하나요? 커진. 어떤 disengage. 이거 이제 이탈하게 되는 거죠. 뭐를. 고객들, 그리고 그, 가장 최첨단, 맨 앞에 서 있는 프론트 라인, 서 있는 그런 필요, 이런 것들로부터 이탈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계급적 구조 조직에 있어서 이거의 문제점 같은 거. 리더십의 실패, 이건 뭐냐? 서비스보다는 계층에 있다라는 것에 이거 실패적인 리더십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학교에서 봅시다. 7시 반이네. 28분. 자, thank you for listening my lectures in my bottom show. Bye. 수고했습니다. 자, 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